6개의 에피소드에서 발견된 것들. 런던 카페의 에머. 서운하다를 발견했습니다. 2,400만 명의 학습자. 20%가 감정 표현을 위해 배웁니다. 언어 구조의 비밀. 교차거 어미 높임법. 감정 공명의 메커니즘. 순환하고 증폭되고 확산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서구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500년에 걸친 역사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로, 로마 제국으로, 계몽주의 시대로, 그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두 언어 체계가 만나고 있는 역사적 순간으로. 한류는 왜 끝나지 않는가? 에피소드 7-1. 언어의 두 갈래 길 이성과 감정.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광장 아고라. 한 남자가 젊은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감정으로 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논리로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구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성 중심 사고의 시작.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는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이데아 세계 완벽하고 영원한 진리. 현실 세계 불완전한 그림자. 감정은 어디에 속할까요? 현실 세계. 그림자. 진리는 이성으로만 파악 가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그는 논리학을 창시합니다. 3단 논법.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애매함이 없습니다. 언어는 논리를 담는 도구여야 합니다. 감정은 논리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로마 제국. 그리스의 철학을 계승하고 언어를 더욱 체계화합니다. 로마법. 계약의 정밀성. 법조문의 명확성.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 팍타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서구 문명의 핵심입니다. 계약은 명확한 언어로 되어야 하며 애매함은 곧 법적 분쟁. 감정은 배제되어야 할 변수. 중세. 기독교 신학이 지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를 결합합니다. 신학대전 철저한 논리적 체계. 신의 존재를 논리로 증명하려 합니다. 종교마저도 이성의 언어로 전환됩니다. 17세기 프랑스. 르네 데카르트.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키토 에르고 숨. 감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순수 이성만이 진리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일라이트먼트. 이성의 시대. 로크, 흉, 칸트.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감정은 이성의 방해물. 계몽은 미신에서 이성으로의 해방. 1635년 프랑스 아카데미 설립. 목표 언어 순화. 최고 가치 명확성 클라르테. 리바롤의 말. 무엇이든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애매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17세기 과학혁명. 아이작 뉴턴.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기술합니다. F=ma.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보편적입니다. 언어도 이래야 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18세기 산업혁명. 공장 시스템. 명령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9시 출근 애매함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문화의 확산. 고용계약, 상업계약, 무역계약. 비즈니스 영어의 탄생. 텀즈 언드 컨디션즈. 법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감정은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바뀝니다. 농경사회는 해가 뜨면 일하고 지면 쉰다. 감각적입니다. 산업사회 9 to 5. 정확한 시간. 효율성은 언어의 최소화. 짧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감정 표현은 시간 낭비. 2500년. 그리스 철학에서 산업혁명까지.
서구 언어는 선택했습니다. 이성을, 명확성을, 효율성을.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과학이 꽃피었습니다. 법이 발전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잃었습니다. 감정의 세밀한 표현. 서구가 이성을 선택하는 동안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443년 조선 세종대왕 훈민정음 서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 한글. 이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일까요? 논리적 사고의 부족이 아닙니다. 감정 표현의 부족입니다. 세종대왕은 알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 표현의 혁명이었습니다. 교차거 구조. 어미와 조사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 높임법으로 관계의 감정 내장. 서구식 번역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감정들은 영어 알파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한국어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결합. 관계의 복잡성이 언어의 복잡성을 만듭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정체성 보존 수단으로서의 언어. 감정 표현이 저항의 도구가 됩니다. 한국 전쟁과 분단한의 정서 심화. 이산의 아픔 그립다, 보고 싶다의 세밀한 분화. 압축 성장 빠른 사회 변화. 세대 간 감정 간극. 더 세밀한 감정 언어의 필요성. 결과. 철학적 기반으로 비교하면 그리스의 이성 대 세종의 감정 표현. 핵심 가치 기준으로 보면 명확성 대 뉘앙스. 문법 특성으로 보면 굴절어 논리 대 교차거 감정. 중심 내용을 보면 계약 대 관계. 둘 다 훌륭합니다. 다만 다른 목적을 위해 발달했습니다. 21세기. 두 언어 체계가 만납니다. 서구인들의 발견. 우리 언어에는 이런 감정 표현이 없었구나. 처음엔 그냥 신기했어요. 오, 이런 단어가 있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2500년 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거였어요. 영어가 이성을 선택하면서 버린 것. 감정의 세밀함. 이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역사적 깨달음입니다. 2500년 동안 이성을 선택한 대가로 잃었던 것을 발견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구 언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과학, 법, 경제 서구 언어. 감정, 관계, 뉘앙스 한국어. 이것은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감정 보완제로 기능하는 것. 끌레르. 저는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를 해요. 세계 언어. 근데 그립다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프랑스어 몽께, 영어 미스, 스페인어 엑스트라냐르. 다 비슷해요. 근데 그립다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프랑스어로 말하다가 그립다는 한국어로 그냥 써요. 다들 알아들어요. K-드라마 보니까.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4년에 240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울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감정 갈증. SNS 시대입니다. 짧은 텍스트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모티콘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운하다 6글자. 영어로 설명하면 I feel a bit disappointed and hurt. Because you didn't meet my expectations 14단어. 한국어 감정 단어가 딱 맞습니다. 둘째, 정신건강 위기. 서구 사회 우울과 불안이 증가합니다. WHO 통계 전 세계 우울증 환자 2억 8천만 명. 문제 중 하나가 감정을 표현할 언어가 부족합니다.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건 감정에 이름 붙이기. 한국어가 그 도구를 제공합니다. 셋째, 세계화와 문화교류.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K 콘텐츠가 전 세계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감정 공명이 즉시 발생합니다.
언어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넷째, 이성 중심 사회의 한계 자각. 2500년 동안 이성을 추구한 결과는 과학기술 성공, 경제 발전 성공, 인간의 행복. 글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다. 감정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한국어가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2500년의 여정. 서구 언어는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한국은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세종대왕부터 그리고 지금 둘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확인하십시오. 에피소드 7-2 예고. K-팝 데몬 헌터스 현상. 음악이 어떻게 사람으로, 사람이 어떻게 장소로, 장소가 어떻게 생태계로 확산되는가. 소주 한 잔의 공명. 왜 외국인들은 한국 술집 분위기를 재현하는가? 한국어 교육의 혁명. 한국어 문법이 아니라 감정의 공명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시리즈 마지막. 최종 결론. 한류는 왜 끝나지 않는가? 한류는 왜 끝나지 않는가? 에피소드 7-1이었습니다.